네, 오늘 귀한 박사님 모셨습니다. 솔로몬 대학, 파리에서 프랑스에서 제1대학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경제학 박사 받으시고 또 국가에서 또 청와대에서 경제 분야에서 많은 일을 하셨고 또 현재는 경기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시는데요. 가족들의 이야기 또 공부한 방법들을 송간내 공부법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내셨네요. 그래서 한 집안에 고시 합격 5명, 하버드 대학교, 조지타운 대학교, 북경대학 졸업자 또 이 학생을 낸 공부법 이렇게 해서 책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 또 구해서 읽으시고요. 또 오늘은 아마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송 박사님 모셔서 말씀 들을 때 큰 은혜 받으시고 또 도전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명품 자녀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시죠. 할렐루야. 옆 사람 붙잡고 잘 오셨습니다. 축복 받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부터 먼저 하려고 합니다. 예, 우리는 고생해도 우리 자식들 잘 돼야 되겠죠? 별로 대답이 시원찮네. 우리는 고생해도 우리 새끼들 꿈을 이루어야 되겠죠? 주 안에서. 자, 제가 먼저 제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팩스가 하나 나한테 왔더라고. 제 조교가 교수님 영어로 무슨 팩스가 왔어요. 그래 갖고 와봐. 그랬더니 표제가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The President of United States of America, George Bush invite you dinner party. 부시 대통령이 나를 디너 파티에 초청한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 전라도 고흥촌 사람이 나한테 부시가 어떻게 알고 나한테 팩스를 보냈겠어. 제가 이 파리 박사학위는 파리 일대학에서 했지만은 로스쿨 LLM 그러니까 국제 변호사죠. 조지타운대 로스쿨을 나왔거든요. 내 같이 다녔던 로스쿨 나왔던 내 친구 한 놈이 백악관에 들어가서 부시 따라다닌단 말을 들었거든. 그놈이 보낸 것 같아. 그래서 또 미국으로 전화를 했잖아. 전화가 빨리 됩니까? 밤이면 낮이고 낮이면 밤이고. 4번째 통화를 했어. 야, 나 한국의 송하성이다. 그랬더니 네가 혹시 팩스 안 보냈냐? 그랬더니 그렇대. 너들끼리 파티하지 뭐라고 나한테 팩스를 보냈냐? 그랬더니 야, 송하성이 너는 학교 다닐 때도 답답한 놈이었는데 지금도 답답하구나. 그래. 그거 뭔데? 아니, 미국 대통령하고 사진을 한번 찍게 되면요, 백악관에서 정치 헌금을 10만 불에서 30만 불까지 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1억 2천에서 돈 많은 사람은 3억 6천까지 내야 사진 한번 찍어주는 거야. 영수증까지 띄워준대. 에? 그런데 그랬더니 아니, 이 파티는 뭐냐면은 미국 공화당한테 돈을 많이 내는 사람들 모임이 이글스라고 하는 후원 모임이 있는데 이 후원 모임이 생긴 지 30주년이 10월 25일에 5년 전 10월 25일이었던 것 같아. 근데 이번 여기 파티에 참석하면은 전부 다 공짜로 사진 하나씩 찍어준다 이거예요. 나 공짜 좋아하거든? 그거 괜찮겠더라고. 공짜로 같이 찍은다니까. 나 사진 찍으려고 또 일주일 동안은 다른 교수한테 맡기고 거기 워싱턴을 갔잖아요. 아이고. 워싱턴 가서 이틀 동안이나 그 앞에 있는 리전시라는 호텔에서 묵으면서 미국의 상원의원, 주지사 나와서 연설하면 박수치고 이런 거 해요. 사진 찍고. 그러다가 이제 내 친구가 왔어. 야, 너 여기까지 왔다, 네 말대로. 뭘 제가 물어봤겠어요? 사진은 찍냐? 그거 말해줄 수가 없대. 대통령이 메시지 사진 찍는 것 자체가 보안이라는 거예요. 총으로 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오늘 다 우리 같은 믿는 가정이니까 이해하고 용서하고 들어주실 분은 아멘. 내가 그냥 나이브한 얘기도 막 할 판이거든. 돈 많은 사람 미국 재벌들이 50명 지금 앉아있잖아요. 아침에. 돈 많은 사람은요, 재벌들은 모양새가 다르게 생겼습니다. 수수한 와이셔츠 하나 입고 있어도 벌써 돈 많은 게 틀려. 폼이 재벌이야, 재벌 그냥. 흑인도 한 4명 정도 와 있더구만.
그런데 그 쿤타킨테가 생긴 흑인 말고 버락 오바마가 늙었으면 됐을 거라 하는 그런 폼나는 잘난 흑인들이야, 잘난 흑인들. 말을 붙일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보니까 월남 사람과 생긴 사람이 하나 있어. 그래서 그래도 만만해서 야, 너 어떻게 너 여기 끼었냐 했더니 자기는 물장사, 여기 물 아까 갖다 놨는데 물장사한테 물장사.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대. 1년에 공화당한테 돈 얼마나 냈대? 150만 달러 낸대요. 또 중국 사람 가서 생긴 사람이 있길래 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니는 돈 많이 벌어서 얼마 내냐 그랬더니 샌프란시스코에서 상가 같은 거 지어서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대. 1년에 얼마 내냐? 100만 달러 낸대요. 그럼 와야지. 야, 보니까 내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근데 어떻게 내가 여기가 끼었냐 그랬더니 본래 돈 많이 내는 순서대로 50명이 오기로 돼 있었대. 많이 부를 수는 없으니까. 저녁 파티니까. 그런데 파티를 나흘 앞두고 2명이 못 오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한 명은 아파서 누워버려서 아팠으니까 못 오지. 또 하나는 영국의 지사가 문제가 생겨서 출장을 갑자기 가게 됐대. 두 사람이 못 와서 한 사람은 미국의 최고 신문 워싱턴 포스트 주필을 초대했고 또 한 자리가 남아가지고 나를 땜빵으로 초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무자가 최고입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인정받으려면 밑에 부목사님한테 잘해야 돼. 다 보고가 올라가, 저녁마다. 그러니까 벌써 밑에서 보고가 올라갔어요. 송하성은 초청할 만한 사람이다. 영어로 워디하다. 이렇게 돼서 그냥 그럼 부시가 그런가 보다 하지 그걸 조사하겠어 뭐 하겠어. 그래서 가게 된 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여성들도 부부를 초청한 게 아니에요. 그 돈을 많이 내는 여자 사장 그 사람을 초청한 거예요. 한 4대 6, 3대 7 정도 돼도 남자가 7. 드디어 백악관에 들어갔습니다. 이틀 동안이나 바깥에서 있다가 백악관에 여성들은 전부 다 이 댄스 복장을 입고 와야 된다고요. 근데 남자들은 전부 턱시도를 입고 왔는데 나는 턱시도 없어. 촌사람이. 여성들은 용서하고 들으시기로 했지. 여성들 댄스 복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여자상들 완전히 맨몸이더구만. 다 맨몸. 여기만 어떻게 하고 길게 하고 이것도 맨살이야 맨살. 그런데 장갑을 이만큼 올라온 장갑을 꼈더라고. 하얀 장갑을. 왜 그러냐면 춤출 때 돌리려고 그런가 어떤가 난 잘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들어갔더니 이 보안 조사를 4번이나 합니다. 구두 밑창도 계속 펴고 볼펜도 뼈조한 건 뺏어버려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찍으면 안 되니까 완벽하게 조사하더니 들어가서 있는데 내 친구가 거기서 쫄변 대장 같아요. 칵테일 이런 거 마시고 있는데 곧 대통령께서 입장하실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입장하시면 백악관 밴드부가 대통령 찬가를 연주하면 모두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라고. 아니나 다를까 좀 있으니까 부시가 쫙 들어와요. 그래서 난 박수를 쳤지. 근데 내 친구가 한다는 소리가 지금 대통령께서 많이 피곤하시기 때문에 먼저 사진부터 찍고 파티를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반갑대. 그래서 난 뭐하러 갔지? 사진 찍으러 가자. 바로 목표가 바로 달성되는 거야. 너는 백악관에서 대통령하고 사진 찍는다고 그러게 이 영화 촬영할 때 조명 같은 게 착 나오고 뭐지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 웃겨버리더구만. 이렇게 커튼을 말이요. 직사각형으로 커튼을, 암갈색 커튼을 반같이 만들어놨어. 그 안에 부시가 들었어요. 우리 50명이 줄 서가지고 뻥 찍고 뻥 나오고, 뻥 찍고 뻥 나오고, 어디 유치원 소풍 나온 것 같더구만. 아이고, 참, 나 창피스러워서. 그래도 그걸 찍으려고 줄 서 있으니까 한다는 소리가, 대통령께서 지금 피곤하시니까 옛날에 사진 한 번씩 찍은 사람은 2-3명씩 몰아서 찍으면 좋겠더라고. 나라서 몰아 찍으면 안 되지. 내 지금 비행기 값이 얼마 들고 반값이 안 되지. 본전 생각나서. 입이 딱 갔더니 부시 대통령 다 얘기해놨어. 이 사진기 다 뺏어버립니다. 사진기가 폭탄이 되면 안 되잖아. 백악관 사진사가 찍어준 사진만 유효한 거예요. 딱 착 찍더라고 부시가 악수하니까. 또 둘이 또 서니까 또 착 또 찍었어. 내 친구도 찍겠다고 내려와서 또 셋이 또 탁 또 찍었어. 3방이나 했지 3방. 돈 벌었죠 돈을. 저는 이제 목표가 달성된 것 같아서 관심이 없어. 그런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박수를 많이 칩니다. 프랑스 박수 많이 칩니다. 상대방 얘기 들어주고 박수를 많이 칩니다. 아멘 잘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아시죠? 그러듯이 박수를 많이 쳐. 아니 콜라 좀 마시려고 그러는데 이러다 또 앉았다 박수 치는 바람에 덜렁덜렁해서 콜라도 못 마셔서 어떻게 박수를 치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부족해도 박수 한번 쳐줄래요? 박수!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부시가 뭐 자기 잘난 상원위원장이 와서 뭐 하고 하여튼 자화자찬 모임 아니겠어요? 공화당 잘한 거. 그런데 부시가 드디어 올라와서 가만히 얘기 들어봤더니 테러리즘 문제, 인바이언먼트 문제, 그 밖에 뉴클리어 이런 이 문제 얘기를 하다가 이라크에 군대를 많이 파송한 나라와 그 나라 원수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 이라크에 3번째 군대를 많이 파송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대한 감사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한테도 감사를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 아예 없어. 노무현이가 보기 싫으면 대한민국이라도 감사를 해야 되는데 3번째로 군대를 많이 파송한 한국에 대한 아무 것이 없어요. 저는 외교관까지 해본 사람 아니에요. 주미 대사관에서 바로 내가 놀던 옛동산에 온 건데 이것은 아니야. 정말로 대한민국 외교가 이건 대한민국의 존재가 백악관에 없어질 정도였어요.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요즘 말로 뚜껑이 열렸어. 뚜껑 열리는 건 뭔 말인지 알지? 성질이 났다 이 말이야. 그래도 참아야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거기서 뭐예요. 그런데 나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 like Koizumi. I want to discuss Korea Peninsula problem with him continuously. 나는 일본의 고이즈미 수상을 좋아하고 한반도의 문제를 계속 일본 고이즈미와 상의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한국 사람이 있는지 몰랐겠지. 나 혼자. 와, 이것은 말이 아니야. 분노. 어떻게 대한민국 얘기를 대한민국하고 상의를 해야지 왜 일본 고이즈미 쪽발이하고 이야기를 하냐고. 이거 대한민국 없는가? 나는 너무너무 분노가 차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나 박수도 안 쳤어요, 계속. 그런데 탁 끝나고 나가 박수도 안 쳤는데 이제 하원 삼선 의원이 사회를 보더라고. 아까 내 친구는 쫄다고 가이드 대장이고 저 빼고 제 막내 동생 송영길이 이만큼 키가 큰 놈이야. 와가지고 자, 곧 이글스 모임의 생일 축하 파티 댄스 파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댄스 파티로 들어가기 전에 꼭 이 중에서 연설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several person, 서너 사람만 in 5 minutes, 5분 이내로 연설을 하도록 해주겠습니다. 연설할 사람 손 드시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손이 미쳤지 지금. 여러분, 내가 미쳤지 사고 그가 어떤 자리요? 미국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땜빵으로 공짜로 끼어온 놈이 손을 들으면 안 되지. 근데 이미 나는 그때 뚜껑이 열려버렸다니까. 딱 사회자가 보더니 이상한 놈이 손을 들거든. 날 빼고 3사람을 지명하더라고. 역시 내 친구가 와가지고 송하성이 너 할 얘기가 있냐? 나 체면 깎는 얘기는 안 할 테니까 마지막으로 끼어달라 그래서 자기들끼리 박수치고 이 흥겨운 판에 4번째로 마지막 연사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나를 보고 있는 눈이 4분의 1도 안 돼. 칵테일 마시고 보는 눈이 이상한 자식 왔나 이런 표정이야. 나 한국의 경기대학교 송하성 교수다 그랬더니 웃기는 놈이 하나 왔네. 그런 것 같아. 말은 안 하는데. 그래서 나는 너희 나라 조지타운대 로스쿨의 LLM이다 그랬더니 그때야 완전히 꽝이 온 것은 아니구만. 그런 표정 같아. 말은 안 하는데. 그때 제가 올라가서 나는 북한에 갔다 온 일이 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 목사님들 따라서 200명, 300명한테 많이 그때였죠. 나는 북한의 평양에 사는 사람들은 가슴에 털이 나고 머리에 뿔이 난 사탄이나 마귀같이 생긴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하고 갔다. 갔더니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더라. 그리고 순안공항에서 평양으로 들어가는데 그 안내원 아저씨가 자기 딸을 시집 보냈는데 몇 달 전에 잘 살아야 할 텐데 걱정이다 하면서 눈시울을 좀 적시더라고. 똑같은 사람이더라고. I could find we are same blood, same people. 같은 피고 같은 민족이라는 그걸 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텔레비에서 북한 여성들이 나와서 이쁜 소녀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울면서 불러요. 이쁜 애들이. 아니 뭘 울면서까지 부를 거 있을까? 처음에 잘 안 들리더라고. 북한 발음이 좀 틀리잖아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왜 보름달이 빨리 재지 못하는가? 이것은 김정일 장군이 혁명과업을 수행하시려고 하는데 차마 어둡게 할 수가 없어서 보름달이 지지 못하고 있다 하면서 우는 거예요. 이 보름달을 영어로 풀문이라 그래요. 아니 어떻게 민족을 이렇게까지 만들어버렸냐.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민족이. 나는 얘기했어요. I thought, 나는 생각했다. 김일성 and 김정일 have occupied the head of North Korean people in the place of God. 하나님 대신에 김일성과 김정일이가 북한 백성들의 머리를 점령했다고 생각했다. 이미 저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이제 나를 많이 보더라고. 이제 처음에는 나를 우습게 보더니 막 고함을 지르면서 이 스피릿이 있게 나가니까
그래서 나는 그때 이제 말을 바꿨어요. I think most of you are Christian. 여러분 대부분 나는 기독교인을 알고 있다. I have one question about Exodus or Testament. 나는 성경 구약의 출애굽기에 대해서 질문이 하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나를 보더라고. 왜 나를 봤을까? 쥐한테 질문 떨어질지 모르니까 질문이 하나 있다 그랬어. 왼쪽에 부시가 앉아있었고 그때 했던 질문이 그겁니다. 우리 한 목사님께 여쭤보면 다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으로 해서 가나안을 영어식 발음하면 캐넌 그래. 캐넌까지 가는데 얼마 걸렸냐는 질문입니다. 다 알지. 우리 비크리스찬도 알아요. 한 목사님께 여쭤보면 그때 장정으로 60만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마누라 120만 명. 이게 자식 위에 아버지 어머니 하면 한 200만 남짓했을 것 같아. 200만 명이 출애굽을 해서 8시간 자고 8시간 밥해 먹고 쉬고 8시간 걸어서 가다가 쉬고 휘파람 불고 가다가 쉬어도 2달 아니면 다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얼마 걸렸습니까? 물어봤더니 전부 조용해. 우리 다 알잖아 얼마 걸렸는지. 물론 그랬더니 전부 조용해. As you know. 당신들이 알다시피 it took 4 years. 40년 걸렸습니다. Why it took 4 years? 왜 40년이나 걸렸습니까?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갔더니 그쪽 족속들은 네피림의 후손이고 등치가 크고 말이야. 아낙 자손이고 그래서 우리가 메뚜기 같다이다 이런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보고도 있었지만 토탈리 왜 40년이나 걸려야 했을까? 여러 가지 설이 가능할 겁니다만은 제가 목사님들로부터 배운 이론에 의하면 그 해설에 의하면 이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40년이나 걸려야 했습니까? 하고 제가 또 질문을 했습니다. 조용해지대. 자기들 알면서도 그러겠지. Because of slave mentality. 노예 근성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요 430년간 종살이를 한 셈입니다. 36년간 우리가 일본 놈들 종살이를 해도 지금도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네 어쨌네 곧다이 소리를 하는데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으면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노예의 특징은 뭐예요? 네? 어떻게 오늘 하루 지내볼까? 오늘 안 두들겨 맞고 지내볼까? 밥 3끼 먹어볼까? 노예들은 특징이 뭡니까? 노예는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머리도 노예가 되고 뼈도 노예가 되고 살도 노예가 되고 피도 노예가 되고 DNA도 노예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노예가 되어버린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는 그 살덩어리 노예들을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넣을 수 없었다 이 말이요. 동의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것들 하나님도 필요 없어. 꿈이 없으면 하나님도 필요 없어. 우리가 꿈을 잃어버리는 순간 폐기 처분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런 얘기 했더니 어이 송장로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인데 뭐 꿈 타령하냐.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우리가 늙어가도 나이 들어가도 하나님 앞에 분명한 기도 제목과 꿈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 나갈 때 자식들이 그걸 보고 따라서 저들이 저 꿈을 이룬다 이 말이요. 동의하시면 아멘. 자, 저는 지금 자녀 교육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 내가 어떻게 고함을 질러버렸던지 나는 이제 끝나고 나 그랬어요. 나는 북한이 지금 슬래브 멘탈리티 노예 근성 가운데 빠져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올 수 있도록 미국이 한 번 더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도 일어설 테니까 박수를 막 치더라고. 많이 박수를 쳤는데 나는 그때야 본정신으로 돌아왔어. 내가 사고를 쳐버렸구나. 이거 큰일 나. 누가 나 잡아가지 않나? 그런데 그때 인연이 돼서 참 이 민주당, 공화당 다 좋은 인연이 돼서 늘 배웠구나 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 내가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자, 우리가 자녀들에게 꿈을 심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건 나가는 건가? 어디를 누르면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좀 자막 좀 띄워보시오. 띄울 때까지 그냥 얘기를 할게. 자, 뭐가 나왔네. 자, 꿈을 이루는 5가지 단계. 인생 시계는 몇 시인가부터 시작하네. 인생을 80을 산다 하면은요, 1시간이, 24시간은 1440분이 됩니다. 평균 수명을 80대 하면은 1년 28분으로 하루로 딱 추가를 하면 80년을, 그러면은 10년이 3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제 나이로 계산해보니까 제가 오후 3시 반쯤 됐대. 밤 24시까지는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요즘 또 80세 더 산다 하니까 120년 살면 반밖에 안 살았네.
우리가 주 안에서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은 지금 아침밥도 아직 안 먹었어. 예? 세상이 그대들의 것이로다. 예? 그래서 자, 꿈을 이루는 5가지 단계입니다. 큰 꿈을 가져라. 생생하게 상상하라. 간절하게 구하라. 진정으로 믿으라. 열정적으로 돌진하라. 이게 5가지 단계인데, 저건 송하성 교수가 독창적으로 연구해서 송가는 공법에 딱 써놓은 그런 독창적인 이론이 아니고, 이 책 저 책을 100개 가지고 가위로 잘라가지고 붙여놓은 거예요. 다 그게 그거더라고. 다만 하나만 틀린 게 뭐야? 진정으로 믿으라. 이걸 내가 강조했지. 진정으로 믿으라. 자, 꿈이 있어야 합니다. 꿈이 있어야 이루든지 말든지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로저 롤즈 얘기만 하려고 합니다. 로저 롤즈는 30년 전의 사람입니다. 거기에 미국의 뉴욕에 가면 있는 할렘가가 있었습니다. 할렘가 이름이 브로크웨이였을 거예요. 할렘가에 있는데 할렘가에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에 할렘가니까 흑인들이 주로 많지. 피스페인이 많고. 거기에 피어폴 선생님이라는 분이 발령받아서 갔습니다. 싫어합니다. 가서 4학년 담임으로 갔는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학업 성적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도 좀 더 공부를 좀 지식을 많이 전달하는 것보다도 꿈을 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권사님, 선의의 거짓말을 영어로 뭐라 그러더라? 하얀 거짓말. 그 화이트라이라고 합니다. 거짓말을 이렇게 합니다. 야, 너희들아. 내가 담임선생님, 나는 손금을 아주 잘 본다. 내 손금은 틀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너희들 중에 손금 볼 사람 손 내밀어봐. 담임선생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믿고 손은 내민 애들이 들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좋게 얘기하죠. 너는 이렇게 잘 될 것이다. 너는 저렇게 잘 될 것이다. 꿈을 심어주려고 좋게 얘기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로저 롤즈라고 한 학생이 탁 손을 내밀었어. 보니까 흑인이 손에 때까지 꼈으니 얼마나 커물까. 근데 이걸 탁 보고 손금 볼 줄 모르거든. 완전 센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탁 손금 보는 것 같이 좀 쇼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보고. 그래놓고는 롤즈야, 네 손금을 보니까 너는 미국의 최초로,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뉴욕 주지사가 될 것이라고 네 손금에 나와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감동 먹어버리지.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도 나를 스콜드하고 크리티사이즈만 했는데, 우리 담임선생님이 내가 뉴욕 주지사가 될 거라고 하시는데 감동이 온 거예요. 꿈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 나는 뉴욕 주지사가 될 것이다. 아니, 되고야 말 것이다. 이렇게 꿈이 들어온다고. 꿈이 오면은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정말로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신문도 돌리고 구두 닦기 하면서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 조영기 목사님 설교 중에 감동적인 거 하나가,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하고 틀립니다. 꿈이 있는 학생은 공부를 더 열심히 잘하게 될 것입니다. 꿈이 있는 기업인은 더 열심히 전략하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먹고 더 기업을 잘하게 될 것입니다. 보통은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처음에 꿈을 향해서 가지만은 좀 가다 보면 꿈이 그 사람을 데리고 가버린다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은 것 같네. 꿈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루어진다.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꿈이 없는 사람은 그냥 먹고 싸고 생물학적인 삶을 사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요. 자, 로저 롤즈가 꿈이 들어와서, 로저 롤즈는 정말 공부 열심히 해요. 왜냐면 꿈이 들어오니까. 가난해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 들어가지. 대학 들어가서 나와가지고 사업에도 성공하는 만 51세에 미국의 뉴욕 주지사에 당선이 되고 합니다. 여러분, 흑인이 주지사가 된다는 건 그 당시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완전 흑인이 아니고 어머니 때 백인하고 한번 섞었습니다. 그런데 로저 롤즈는 숫검댕이 흑인이야. 이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지금도 로저 롤즈 그 주지사 취임식이 눈물의 취임식장이 됐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My lovely citizen,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나는 어렸을 때 꿈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었습니다. 나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기댈 언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피어폴 선생님이 모셔놨어. 할아버지래. 오셔가지고 내가 뉴욕 주지사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뉴욕 주지사가 될 것이라고 믿었고 또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해서 오늘 이 뉴욕 주지사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My lovely citizen,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나는 이 뉴욕을 나같이 꿈을 가질 수 없는 사람, 기대한 적도 없는 사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도, 그런 시민도 꿈을 가지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뉴욕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연설했다는 다 붙잡고 울었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말로 만든 꿈도 그대로 하니까 돼버려. 근데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통하고 내 자식과 소통하면서 꿈을 이루어서 기도해 나가면 꿈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거짓말로 만든 것도 되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꿈을 다시 한번 점검해 와야 됩니다. 예? 보세요. 여기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로저롤즈 뉴욕 주 53대 주지사. 빈민가의 불량 학생이었던 내가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주지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릴 적 내 손꿈을 봐주시면서 너는 커서 반드시 뉴욕 주지사가 될 것이라고 말해주신 피어폴 선생님의 확신에 찬 한마디와 그 기대에 부응하기로 한 결심 덕분이다. 할 수 있다 하시니 찬송 하나 부르고 갑시다. 네. 할 수 있,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해요.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잘라 하시고 물결이를 골라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제 저 얘기를 조금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잘난 얘기가 아닙니다. 부족한 저 같은 사람도, 자, 우리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의 미래는 교육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게 그겁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사는 것은 그때 소폴과 논 팔아서 교육시킨 덕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고, 우리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합니까? 새벽 기도부터. 자, 여기에 이재용, 삼성의 후계자입니다. 부회장. 그 다음에 이수만, 가수하다가 엔터테인먼트 회사. 김택진, NC소프트 대표이사입니다.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입니다. 제가 2년 전 통계로 보니까, 저는 숫자에 밝은 경제학자 아니요. 이재용이 재산보다 이수만이 더 많습니다. 이수만이 것보다 김택진이가 더 많아요. 김택진보다 이혜진이가 더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재용 말고 나머지 세 사람은 뭔만 차고 태어났다고? 빤스도 안 차고 태어났어. 그래도 더 부자가 됐어. 결국은 대한민국은 보이는 재산도 재산이지만, 우리가 국부도 국부지만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의 뇌세포 속에 들어있는 꿈과 희망과 믿음, 비전이야말로 재산 중에 재산이지. 우리가 이래서 교육에 올인해야 되는 것이요. 동의하시면 아멘. 자, 저는 평범한 시골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고흥의 논여섯마디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무하고 풀 베고 컸습니다. 지금도 눈을 감면 너무 나무찜이 무거워서 지게를 펼쳐놓고 쉬어갔던 산 모퉁이 길이 생각납니다. 또 풀베로 갔다 뱀을 만났던 언덕도 생각납니다. 이거 같아가 고함을 많이 지르니까 이게 뭐.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공부라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도 시원찮아서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고흥의 시골에 우등상 못 받았어요. 네,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
그때는 다 우리 장로님들 아시다시피 한 방에서 다 잤어. 할머니가 한 방 쓰고 방이 2개밖에 없으니까 아버지, 어머니 다 우리 교회 잤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는 아버지가 제일 안쪽에 자고 그 다음에 어머니 옆에 지금 인천광역시장 송영길이가 이 젖을 빨고 있었고 셋이가 나 제일 문 쪽에 잤어. 그런데 여러분요, 사투리가 나도 용서하세요. 사실 전라도 지역은 나사렛과 같이 벌어진 땅이었어요. 요즘이야 좀 사람 대접받지. 아예 그 희망이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거기에 또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투리입니다. 아이고, 저 큰아들이라고 태어난 것이 나이 얘기요, 나이 얘기. 공부도 빽빽하게 잘하지도 못하고 공부를 특별히 잘하지 못한다 얘기야. 바보는 아니지만 중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요. 빽빽하게 잘하지도 못하고 어리버리 해가지고 빙신짜리 같이 두드러 맞거나 댕기고 저것을 저 어디다 쓸까?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글쎄 말씨 배 떡잎부터 알아온다는데 떡잎이 시원치 않은 거야. 내가 그래서 중학교 때는 상을 한 번도 못 받았죠. 왜냐면 벌교 중학교라고 태백산맥 고향 그게 고등학교 때 제가요, 아버지가 면세가 돼서 조금 형편이 나아져서 광주로 유학을 갑니다. 동생 둘을 데리고 와가지고 한 방을 썼어요. 그런데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은 여러분, 그 자취방을 머시매 셋이 자취하면서 초중고를 다닌 판인데 자취방을 얻은다고 얻은 것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주 대감교회 옆에다 얻었단 말이요. 이때부터 축복이 시작됐단 말이요. 여러분들도요, 중앙선거교회 금방으로 다 이사와. 넌 뭘 가지 말고. 에? 이게 그래야 새벽도도 빨리빨리 나오고 그러지. 아이고, 찬송 소리가 나고 새벽마다 시끄러워. 처음에는 시끄럽게 들리더라고. 그 음악 넣으면은. 근데 어떨 때는 시끄럽게 안 들게 되더라고. 어떨 때는 음악 넣는 집사가 5시에 음악이 나와야 되는데 5시 5분에 나올 때가 있어. 그러면 자다가 5분 늦었구나. 은혜스럽게 들리다가 나도 모르게 갔어요, 교회를. 그때 지금 광주 동명교회 원로 목사님이나 계시는 최기채 목사님이 젊은 나이에 그 조그마한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이 말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우리 학생도 다 알지? 기독교 서점 가면 나무로 파놨더라, 아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 그런데 세상 구하면 주냐고? 안 주는 것이 99%지. 구하여 주면 무슨 걱정이야. 그런데 주님께서는 구하면 주신다 그랬다. 이 놀랄만, 나는 너무 놀랍대. 구하면 주신다. 누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가 있으냐. 사람도 안 그런데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안 주겠냐. 그 말 아니요. 얼마나 감동적이야. 나는 너무 감동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구해야 되니까 새벽 기도를 나간 거예요. 내 고등학교 때 몸 아프고, 그럴 때 하고 고흥에 쌀 가지러 가고 김치 가지러 빼는 날마다 새벽 기도 나갔습니다. 물론 저희 자취방하고 교회하고 그 사이에 개구멍이 하나 있긴 있어. 빨리빨리. 그래도 했지만은 사후간 날마다 나갔어. 그래가지고 기도를 처음에 못 하잖아요. 뭐 이제 온 놈이 학교에서 고등학교라 했잖아요. 그래서 은혜스러운 우리 서기은 장로님이 뒤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좀 배우려고 벤치마킹을 좀 하려고 뒤에 있었더니 소장님이 제일 먼저 주혜종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한 30분 동안 기도해요. 설 끝나. 주혜종 담임 목사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혀를 쓰기 때문에. 그러더니 그 뒤부터는 방언으로 기도를 한 2시간 해버린 거야. 도대체 알아먹을 수가 있나, 이게. 아이고, 어렵다. 저 장로님, 너무 기도를 오래 해서 도대체 다리도 아프고 안 되겠다. 그 다음날은 기도, 이렇게 보니까 한 20분 정도 기도하다 뿅 집으로 가는 청년 집사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뒤에 앉았어. 우선 시간이 짧고 해서 봤더니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처음에 무슨 죄를 졌는 모양이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졌는 모양이야. 그래갖고 죄를 회개하는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탁 말이 바꿔지더니 주시옵소서 막 그러더라고. 야, 이게 기도란 게 별거 아니구나. 먼저 지 죄를 회개하고 뭘 해주라는 것이 기도인가 보다 보고 나도 죄를 회개하려고 앉아있는데 죄가 없는 것 같더라고. 죄를 모르니까. 그래서 동생들 두드러 팬 거 이런 거 대표적인 죄를 좀 회개하고 주시옵소서 하는데 주시라 하면 못해요. 여러분요, 잘 들어보시오. 기도 10분 20분 하기 어려운 분들은 진정한 주 안에서 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3, 4분 나도 한 4분 하니까 할 얘기가 없어요. 기도할 얘기가 없으면 뭐예요.
생각해보세요. 될 일은 가만히 놔도 될 것이고, 빌립까지 계산해보라고. 안 될 것은 택도 없는 소리고, 기도할 것이 없어, 그냥. 예? 택도 없으니까. 이 주 안에서 꿈이 없으면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안녕. 나도 안녕. 우리 모두 안녕.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분. 기도가 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대구 성운교에 계시는 이성은 목사님, 그 오래된 교회입니다. 우리 중앙성교회를 같이 가도 104년인가 몇 년 됐어요. 예. 거기 정교 목사님이 계시는 광주 중앙교회에 와가지고 청년들을 위한,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회를 했는데 그때 이분이 주제 강사로 왔어요. 강한 경상도 사투리로 전하는 말씀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나 3일 동안 가서 울면서 막 잠도 못 자고 너무 감동해. 근데 그때 그분의 설교가 저한테 꿈을 넣어줬거든요. 예, 그래서 설교 중에 오늘의 요셉들아 큰 꿈을 가져라. 아주 클라이맥스 말 한 10초만 제가 흉내를 내볼까 하는데 괜찮아요? 근데 굉장히 고막이 아플 텐데, 애들 울 텐데, 괜찮을까? 올라오셔서 기도 크신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요셉들입니다. 큰 꿈을 가지십시오. 찬란하고 영롱한 꿈을 꾸십시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꿈만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중에 커서도 골목에 조그마한 전빵주인이 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전빵주인밖에 못 됩니다. 더 큰 꿈을 가지십시오. 설교가 그거였어요. 이야, 그때 나는 주 안에서 큰 꿈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나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상업학교, 광주상고 갔거든요. 집이 어려우니까. 상업학교 주판 열심히 넣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은행이나 농협이나 무슨 회사에 들어가서 월급 타고 밥 먹고 살고, 아버지 어머니 맛있는 거 사주고, 동생들 나쁜 것도 보태주고, 이게 나의 꿈이었는데, 창피하더라고, 그게. 이것이 무슨 꿈이야. 먹고 살기 위한 방편이지. 그런데 그때부터 뭐가, 첫째 기도가 나와요. 한 고등학교 1학년이 40분 동안 기도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한 40분 동안 무슨 말이 막 나와. 큰 꿈이 들어오니까 표정도 달라지고 눈도 달라지고. 그런데 나도 모르게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광주 상업고등학교 전체에서 수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큰 꿈이 있으니까 우선 지그 학교에 수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단 그러면 6개월 안에 우선 반에서 수석. 이렇게 목표가 쫙 연결이 되더라고. 근데 저는 광주 상고는 맘모스 학교입니다. 한 학년이 1200명이나 되나 3600명. 주간 600명, 야간 600명. 야간은 좀 특수학년이니까 빼고 주간 600명 중에서 제가 몇 등 했냐면은 130등 정도 하고 있었거든요. 어떨 때는 주판 몇 개 틀려버려서 290등 할 때도 있었어요. 그게 수석한다 불가능합니다. 비록 상업학교 해주면 우리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다 상고 나왔어. 이명박도 동지상고 나왔어. 그때 제법 머리 있는 사람들이, 집이 어려운 사람들이 갔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공부를 어렸을 때부터 잘하지 못한 내가 수석한다는 건 불가능했어요. 근데, 이야, 기도하고 공부하고, 공부에 미쳐버렸어. 공부에 미쳐. 벽에다가 안광이 지배를 철학에 하라. 둘이 써놓고는 성문 종합영어를 저희 학교 다닐 때 정통 종합영어라고 그랬네. 그런데 그것을 학교 갈 때 40분, 올 때 40분, 하루에 80분을 걸어 다니는데 한 장씩 뜯어가지고 연습 문제만 빼고 1년 동안 정통 종합영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버렸어요. 미쳐버렸다. 완전 공부에 미쳐버렸어. 근데 제가 이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증거를 제시해야 돼요. 요즘 증거. 첫째는 제 동생들이요. 여러분, 제 동생들이라는 게 그 나이에 같은 방에서 자취하고 있는 동생들은 형을 제일 많이 닮아갈 거 아니에요. 중학생, 초등학생. 그렇지 않겠어요? 형이 꿈이 들어가지고 공부에 미쳐버리니까 기도하고 공부하고 완전히 미쳐버렸다니까. 제 바로 밑에 동생은 호남의 명문 광주 1고를 졸업해서 명문 사립대학을 나와서 사법고시에 6등으로 합격해서 서울 판사부터 시작해서 서울 고등법원 형사 7부장 판사 차관급짜리까지 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놈이 중학생이었단 말이에요. 그 밑에 송영길이는 알다시피 연세대에 거쳐가지고 학생운동 하다가도 또 사법고시에서 붙어가지고 국회의원 3번 하고 지금 인천광역시장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동생들이랑 그 나이 때는 형을 따라한 거야. 큰형 하나가 주 안에서 꿈을 갖고 완전히 그 꿈의 소년이 돼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공부에 미쳐버리니까 완전히 미쳐버리니까 재밌어가지고 이놈들도 할 수 없이 반쯤 미치다가 저렇게 잘 떠버렸다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먹은 것 같네 아직도. 소화성 하나가 주 안에서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보장할 게 없는 자취방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공부 열심히 했고 무조건 서울 올라왔어요. 나는 집이 가난하니까 그렇게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런지 1년 5개월 만에 1206명 중에서 제가 수석을 하고 맙니다. 구하면 주셨습니다. 아멘. 그때부터 나는 그냥 완전히 그래갖고 이제 서울에 집이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간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되더라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예요. 내가 간다면 간다고 소암동으로 올라갔고 아이고 관악대학이 어딘 줄 아세요? 시험 봤지. 떨어졌지. 왜냐면 상업학교 나와서 관악대학 들어가겠어.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80명 뽑았는데 78등으로 꼴등에서 세 번째로 들어갔지. 그래가지고 공부를 또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대학원만 성질 나가지고 서울대학으로 갔어요. 서울대학 1학년 때 고등고시에 패스해서 경제기획원에 발령받습니다. 경제기획원에 발령받고 청와대 경제비서실을 YS 때 청와대 경제비서 이렇게 정통. 그 다음에 파리 제일대학에서 박사학위도 하고 조지타운 대학 이것도 다 나라에서 보내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기획원에 가니까 이 서울대학을 나왔다고 알아준 게 아니에요. 경기고등학교 그 당시에 서울대를 경기고 서울대를 나오면 뭐죠? 성골이야. 성스러운 뼈다귀. 그런데 서울고 경복고 이런 거 나오고 뭐 부산고 경남고 광주일고 대전고 제물포 이런 거 나와가지고 서울대학을 나오면 진골이지. 참 뼈다귀. 나같이 광주 상고를 나와가지고 후기대학 성균관대학을 나온 사람 무슨 골일까? 해골. 나는 해골이야. 해골 출신인데 나는 전부 다 제껴버렸어요. 성질에서도 항상 나는 이 성골, 진골 다 제껴버렸어. 박사님도 내가 제일 먼저 차과목까지 올라와서 지금 이제 내가 아까 교육 강조했잖아요. 교육한다고 해서 지금 경기대 대학원장 됐습니다. 그래, 제가 무슨 백으로 그렇게 가는 곳마다 저를 누구 백으로? 하나님 백이지. 내가 뭐 넌 6마디가 무슨 백이에요? 저 송간의 공법 쓰기 전에 얘기가 그럽니다. 한 아이가 꿈을 꿨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뛰고 또 뛰었다. 공에서 벌교, 벌교에서 광주, 광주에서 서울, 서울에서 파리, 파리에서 워싱턴까지. 그리고 그 꿈을 형제들한테 확산시켰고 아들한테 승계시켰다. 이 책을 보면 알 수 있다. 송화성이 자식뿐 아니라 내 자식도 꿈을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선물을 써줬습니다. 자,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됩니다. 이게 오늘 언제까지 시간이 정했는지 모르지만 진도를 하는 대로 할게요. 보세요. 여기 뭐라 그랬나. 나는 평범한 시골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큰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형제 자매 그리고 자녀들에게 승계시킨 결과 5명의 고시 합격자와 세계 명문대생이라는 놀라운 열매를 맺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송화성 교수, 송화성 장로, 당신 굉장히 겸손한 척 하면서 자기가 별로 머리가 좋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러는데 내 아들, 내 딸, 손자는 머리가 중 내지 중상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꿈을 이뤄갈 수 있느냐고. 그 머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정말로 제가 처음부터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었어요. 중상 정도야 됐겠지. 우수 그룹은 절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겁니다. 하워드 가드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교 교육 심리학 교수입니다. 이 사람은 다중지능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인간의 IQ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IQ가 여러 개라 이 말이야. 언어 IQ, 논리 IQ, 음악 IQ, 공간 신체 IQ, 내성, 대인, 자연탐구, 실존 IQ 한 9개나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하버드 대학 교수가 이런 발표를 했어요. 사람이 꿈이 들어오고 꿈을 이루기 위한 열정, 패션이 있게 되면은 이 다중지능의 포트폴리오가 바뀌어져 가지고 꿈을 이루는 쪽으로 리어레인지 된다 그랬습니다. 말이 너무 어렵죠. 쉽게 보고 드릴까? 근데 쉽게 보고 드리면 아이고 너 저 교수고 장로라는 사람이 뭐 이렇게 쌍말을 쓰냐 그러려고? 안 그럴까요? 그러지 않기? 진정 꿈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 자녀들한테 꿈을 이루기 위한 열정이 생기게 되면은 대가리가 좋아진다 그 말이에요. 대가리가 갈수록 좋아진다 이 말이요. 가만히 있지 않고 송화성이가 처음엔 중간이었는데 지금 수재 비스름하게 된 셈 아니냐고. 주안에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꿈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하워드 가드너 말이 맞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의 평균 IQ가 김주환 교수가 연세대학에 발표했는데 121이었어. 120. 160, 170이 아니야. 121이 평균 IQ면 102짜리도 있고 104짜리도 있을 거라고. 100 이하는 나도 잘 모르겠네. 그런데 100만 넘으면 꿈이 있고 열정이 있으면 노벨상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동의하시면 하면. 자, 이제 넘어갑시다.
꿈은 운명과 패배를 입는다. 농부의 아들 사남이 예창남송아. 예. 이게 사진이 중요한, 제 유격 훈련에서 배운 거 있습니다. 군대에 있을 병장 제대했는데 나는 조금 똑똑한 것 같다. 이런 생각하고 갔을 건데. 왜냐하면 그때 고등고시 붙어서 경제위원회 사무관으로 근무하다 갔거든. 군대 가보니까 똑똑하니 뭘 똑똑해. 제일 똑똑한 사람이 병장이고 제일 모질이들이 이등병이야. 내가 이 모질이더라고. 같은 이등병이 중학교 나오는데 나보다 더 하나님이 준 달란트가 다 있더라고. 내가 그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언젠지 제가 주 안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군대에 배운 것이 그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 자, 그 다음에 당신의 열정에 감동해서 이건 이렇게 하려면, 근데 사모님, 몇 시까지가 제가 본래 정해진 겁니까, 목사님? 예? 정해진 시간. 예? 4시까지? 지금 몇 시인데? 3시 20분. 알았습니다. 4시까지 하지 뭐. 그런데, 시간 가르쳐 줄 잘 모르겠죠? 하도 고함을 질러대니까. 저 송영길이가 연세대 총학생회장이 돼가지고 전두환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싸우겠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내가 경제기원 사무관 하고 있는데 맨날 중앙정보부하고 막 집에 순경들이 오고 못 살겠어. 송영길이 잡으면 500만 원. 순경들은 1계급 특징 이러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할 수 없이 우리 장관한테 가서 장관님 나 못 살겠습니다. 외국 좀 보내주시오. 미국 유학 보내주시오. 아니면 다른 데로 보내주시오. 미국 유학은 1년 기다려야 되고 프랑스 유학은 한 달 반 뒤에 보내줄 수 있대. 그냥 단놈이 대기하고 있는데 그럼 빼고 보쌈하듯이 보내겠대. 네가 고생하니까. 그래서 프랑스 유학을 갔습니다. 칼 타고 파리에 가서. 거기에 같이 간 사람이 13명, 나까지 13명인데 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 서울대학 연대에서. 그 13명 중에 성적이 내가 몇 등 했을까? 13등. 완전히 바닥이, 프랑스 말이 안 돼. 프랑스 말. 아이고, 거기 가서 3개월 동안 어학 코스를 그레노블에서 했는데, 끝나고 나서 3개월 끝나니까 파리 제1대학 솔본대학에서 경제학 박사과정 시험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어. 우리 13명이 다 시험 보러 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나는 시험 문제가 뭔 소리인 줄 알아야 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내가 시험 문제 자체를 모를 가능성이 95%예요. 갑자기 보쌈하듯이 갔지. 내 믿음으로 도전하는 건 잘하잖아. 그래도 갔지 뭐. 파리 1대학 교정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가면 그 학교 출신들 세계적인 사람들의 동상이 서 있어요. 장자크 루소, 데카르트, 곤충학자 파스텔 이런 사람이 서 있다고. 약고 죽이려고 그런가 어떤가 말이지. 가서 시험 한 문제 난 2시간 동안 쓰는 거예요. 5장 나눠주더라고. 딱 문제 보니까 모르겠더라. 비동사만 몇 개 보이고 이게 뭐 아이고 이게 알 수가 있나. 단어를 한두 개만 몰라도 해석이 안 될 때가 있는데 단어를 반타작을 모르니 이건 해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내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가 저의 한계입니다. 내년에 어든지 지방대회나 가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송하성이 언제 네가 공부를 잘한다고 여기까지 데려온 줄 아느냐? 맞아. 처음에 공부 잘하지 못하도 잘하게 해주셨지. 그리고는 25분 동안 기도하다가 눈을 떴다 감았다 떴다 그렇게 했어요. 뭐 좀 보인가요? 도로 모르지. 벌써 다른 애들은 2페이지 써가더라고. 5장을 나눠주는데 나는 가만히 앉아서 모르니까. 마지막에 눈을 딱 들어봤더니 안 보이던 단어가 하나 보여요. 예? 영어하고 불어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불어로, 영어로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그러면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그러잖아요. 그런데 불어는 데뷔한단 말이 거기서 나왔네. 데뷔 디우 크레아 르 셀렐라떼 완전히 틀린 말이요. 그런데 영어하고 프랑스 말하고 철자와 뜻은 같은데 발음만 틀린 것이 아주 몇천 개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리디스트리뷰션이라는 단어가 보이더라고. 기도해 하나님 보여주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예요. 정말 안 보이는 단어가 하나 볼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소득 재분배라 그 말이에요. 디스트리뷰트, 리디스트리뷰트. 그런데 불어로는 발음이 디스트리뷰션으로 발음합니다. 아니 다른 건 아예 모르니까 소득 재분배를 묻는 문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 알 수가 없어. 소득 재분배에 대해서 써내려갔는데 프랑스 말로 문장을 구성할 실력이 안 돼. 그러니까 수학으로 했습니다. 경제학은 수학으로 많이 합니다. 수학으로 무엇은 이꼬로 무엇은 이꼬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수식으로 핵심 이론을 썼어. 그런데 한 페이지 쓰니까 쓸 것도 없고 쓸 말도 없어요. 수학식으로 써버리니까. 그런데 프랑스 시험을 봤는데 프랑스 말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고
그러니 결론은 그 말만 프랑스 말로 써가지고 나와서 야 이번에 문제가 무슨 문제였냐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물어보는데 소득 분배 문제였대. 그런데 이제 워낙 답안지가 불실하니까 우선 이 필기시험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면접시험이 더 중요합니다. 필기시험이 통과해야 면접시험이 가는 거예요. 근데 딱 합격자 발표에 가니까 제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면접시험 보러 갔는데 달달 떨고 갔어요. 면접시험에 교수가 뭘 물어보는데 우선 들려야 대답을 할 거 아니야. 들리지 않아. 어? 소가 뭐냐 물어보면 말이 뭐다고 대답하고 이런 식이지. 그러니까 교수가 아주 실망된 표정을 짓더니 당신 같은 사람은 내가 붙여줄 수가 없어. 내가 붙여준다고 해도 수업을 못 따라갈 텐데 어떻게 붙여주겠어 그러더라고. 탁 덮어버려 제 걸. 아이고 떨어져 있으니까 나가 이 자식아 그 말이야. 근데 나는 끝까지 믿음으로 도전하는 걸 배웠잖아요. 내가 떨어질 줄 알고 떨어뜨리면 무엇을 외워가지고 말해가지고 교수 마음을 바꾸자 싶어가서 노트 앞뒷장에다 프랑스 말로 뭘 탁 써가지고 외워가지고 왔어. 프랑스 사람한테 교정까지 봐가지고 앞장의 얘기를 했습니다. 앞장의 얘기는 깁니다. 그런데 짧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가복음 말씀을 썼어요. 믿는 사람한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내가 믿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공부를 잘하게 될 테니까 붙여주시오. 그 말이야. 근데 이거 한 번도 안 더듬고 말이 나오더라고. 그리고 중간에 스톱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불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내 말만 계속 해버려야지. 중간에 쉬면 안 돼. 따발총 쏘듯이 그냥 한 번도 안 더듬고 나와버렸어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교수가 어안이 병병한 표정을 뭔 이런 놈이 있는가 화난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한 그러면서 또 뭐라고 성질난 것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 말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안 들려. 그래서 노트 뒷장에 또 외우고 가고 또 다 쏘았지. 막 거기 뒤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솔직히 말해서 내가 프랑스 말만 못 하다 보니 이제 한국서는 한가락 했다. 수학도 잘하고 경제학도 잘하고 잘한다고 그랬지 뭐. 고시도 붙었고 말이야. 그러니까 나를 불어본다고 너무 폄하해 보지 말고 붙여만 주라. 그럼 나 열심히 해서 따라가겠다. 도로 붙여주시오. 그 말이야. 쫙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더 어안이 병병한 표정을 짓더니 뭐라고 그러는데 그 말도 못 알아들어버렸어요. 가만히 있어. 이제 가만히 있는 수밖에 없어. 잠잠히 있는 수밖에. 근데 이 양반이 나 이렇게 보대요. 아주 부르독같이 이 자식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하도 이상한 놈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같아. 그러더니 이걸 풀었어요. 이걸 푸는 건 당신이 프랑스 말이 빨리 늘으려고 하면은 프랑스 텔레비전에 나오는 드라마를 빼먹지 말고 계속 보는 것이 좋다 그러더라고.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왜 알아듣는 줄 아세요? 프랑스 말로 텔레비전을 텔레비지용 비슷하거든. 그리고 드라마도 드하마 비슷하거든. 그래서 내가 알아들었어. 추측으로 대충 알아들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여기 아까 나온 거. 당신의 열정적인 태도에 큰 감동을 받았어. 예외적으로 당신을 붙여주겠어. exceptionnellement je vous accepte 그러더라고. 우와, 붙여주시오란 말을 하도 많이 외워가지고 갔더니 붙여주겠단 말은 금방 들리더구만.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프랑스 말로 멜시 복구 그러거든요. 따라해보세요. 멜시 복구. 이쪽에서 멜치 볶음이라 누가 그런 것 같은데. 다시. 자, 멜시 복구. 몇 번 멜치 복구 하고 밑으로 내려왔지. 아까 나랑 같이 시험 보러 간 놈들 공부 잘하는 애들 있었잖아. 너들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한 말도 안 해. 어떻게 됐어? 붙었어 떨어졌어. 대부분이 떨어졌어. 몇 명만 붙고. 나보고 어떻게 됐냐. 나 붙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읽어봤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약한 것을 강하게 쓰신다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것을 지혜롭게 쓰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강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느냐 쓰시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이. 약하고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사 강하고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제일 모질이 송하성이가 붙었잖아. 그래서 내가 파리 일대학에 들어가서 정말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보조, 선교사 옆에서 신분하는 시다도 하면서 불어가 더 빨리 늘리더라고. 전도한 데 가서 또 봉사하니까. 그래서 3년 4개월 만에 박사학위를 하고 르몽드지가 보도였습니다. 파리 제1대학 솔보르 대학은 한국의 송하성에게 최고 점수로 트레조너라블 점수로 박사학위 국가 박사학위를 수여했다고 보도해 주었습니다. 나는 눈물로 감사하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 이야기를 다 하려면 너무 시간이. 그리고 이제 조지타운 내 로스쿨을 불가능한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2박 자격이 없었습니다. 정말 왜 자격이 없었냐면, LLM을 들어가려면 한국에서 법과대학을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경제학 박사에는 뭐라도 안 돼요. 이걸 다시 또 도전을 했어요. 이 이야기는 1시간짜리 얘기라 생략해. 지금 이제 시간이 없네. 시간이 없어. 제 처가요, 로스쿨 붙었을 때 너무너무 좋아요. 로스쿨을 불가능한 걸 왜 도전했냐면은, 저는 그랬어요. 한국에서 역할을 하려면, 미국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미국은 법이 지배하는 나라 아니냐. 그래서 나는 거기에 외교관 생활만 하는 게 아니고, 야간, 주간이 구분이 애매합니다. 예? 왔다 갔다. 조지타운 로스쿨을 들어가서 국제 변호사가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도전을 했는데, 저렇게 합격, 원서를 낼 자격이 없다고 통보한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그만둬야죠. 김학준 교수가 동아일보 회장이 그때 워싱턴에 와 있었는데, 송 박사, 이건 미국 법으로 안 되는 일이야. 포기하라고. 나 재수를 해가지고 또 기도하고 밀어붙였어요. 아유, 그 열정이 나오게 되면은 미국 법도 굴복을 하더라고. 그럼 어떻게 했냐면은, 하도, 그렇게 밀어붙이고 하니까 토플 점수를 610점 이상 넘기고 미국 장관들의 추천형을 받아갖고 오면은 뭐와 페이버러블리 컨시더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해서 토플도 처음에 봤더니 500 몇 점 나오더라고요. 또 봤어요, 또. 미국 중고등학교 학생들 국어 시험을 토플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국어지만 우리는 영어 아니요. 그것도 우리 중학교에 토플 시험 보러 갔더니 애기들이 미국 애기들이 뛰어놀고 있더라고. 내가 가니까 꼭 어디 원숭이 보듯이 나를 보더구만, 아저씨가 오니까. 그래서 2번 봐가지고, 한국에서 성문 종합력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610점을 넘기고, 또, 장관장 추천도 갖다 냈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조지타운 대학이 1806년에 세워졌는데, 예외적으로 미국의 법을 바이오레이트, 어기면서까지 예외적으로 붙여준 일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러니 당신 돌아가야 되겠다. 그것을 가지고 제가 끝까지 과부가 재판장에게 나의 억울함을 풀어줘서 하는 심정으로 그 실무자를 붙잡고 늘어졌더니 방법을 가르쳐 주라 했더니 방법이 아주는 없는 건 아니래. 조지타운 대학을 졸업하고 죽으면 자기 재산을 조지타운 대학에 기증하기로 약속한 미국 재벌들이 있는 약속한 그 재벌의 추천장을 받아가지고 오면은 혹시 붙여줄 줄 모르겠다. 외교관 자녀가 꾸민 사람, 외교관 좋은 직업입니다. 제가 외교관 갔더니 내 집이 2.2 에이커나 되더라고. 그러면 3,000평, 내 관저가. 파3가 2개나 나오대. 예? 그래서, 찾았어요. 재벌을 찾아냈어. 총영사, 우리 교민회 회장, 돈 많이 내기로 한 사람. 1억 달러 이상을 내기로 한 사람을 조지타운 기준으로는 재벌이라고 하는 모양인데,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집에 초청해서 너무 대접을 잘했습니다. 맛있게. 그 천사가, 아브라함이 천사 대접하듯이 했어요. 그랬더니, 송한성 씨가 나한테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있고 말고, 나 그 얘기 하려고 했지. 초청했지, 맛있게. 당신이 나온 조지타운 대학에 내 실력은 괜찮은데, 한국에서 법과대학 나온 종이대기가 없다고 나를 안 붙여준다. 그러니, 강력한 추천장을 하나 써달라. 그래서 그 사람 추천장을 갖다 냈습니다. 추천장 복사본을 지금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조지타운 대학을 졸업한 것을 프라우드하게 생각한다. 나는 내 목에 아신소리를 한 일이 없다. 재벌이 아신소리 할 일 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아신소리 할 일도 없다. 그런데 내가 아신소리 부탁을 딱 하나만 하려고. 송하성을 붙여주라. 송하성을 붙여주면 송하성은 열심히 공부해서 국제 변호사가 될 것이고 모교의 영예를 드높이는 데 기여할 사람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써서 냈어요. 그거 갖다 냈는데, 나중에 합격자 발표에 4명은 합격하고, 14명이 봤는데, 9명은 떨어졌는데, 송화성만 붙었니 떨어졌니 편지가 안 오는 거예요. 다 편지로 옵니다. 정말 그때, 노태우 대통령 아들 노재현이가 조지타운 다니고 있었고, 난 형님 했어요. 전화만 와가지고, 형님은 자격이 없으니까 붙었을 리가 없어. 그러니 나랑 같이 괜히 망상을 하지 말고, 나랑 같이 골프나 치러 갑시다. 그런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하고 있고 말이야. 우체통 열어보면 가스 비세 얼마 내라 그런 거 나오고 피자 선전하는 것이 나오고 그 편지가 안 오는 거야. 근데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열어봤더니 조지타운대 로스쿨에 합격 또는 불합격 통지서가 오는 거예요. 로고가 찍힌 편지가 왔어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면 고시 붙을 수 있겠지. 공부 열심히 하면 박사도 할 수 있겠지.
이건 미국 법으로 안 되는 것을 내가 도전한 건 미국 법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계속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아버지,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밀어붙였거든요, 1년 동안. 나는 또 내가 지금 가슴이 울먹이는데, 그 편지 하나 여는데, 그냥 어렸을 때 나무하고 다닐 때부터 나의 반생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더라고. 고등고시 합격자보다 10배 이상의 강도로 심장에 피가 막 거꾸로 이렇게 역류하는 것 같아. 너무나 짧은 시간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졌을까? 달달 떨면서 봉투를 열었더니 제 위에가 송하성 씨 합격을 축하합니다. 그래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때 눈물이 다시 날라 그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당신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옛날 생각이 나서. 아이고, 그 편지 중간 정도 읽어보니까 나쁘고 $15,600 내라 그 말이 나오더니 제일 밑에 We are obliged to accept you. 우리는 당신을 합격시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왜 나를 붙여줬을까? 나를 떨어뜨리면 그 재벌이 성질 나가지고 돈 안 줄까 봐서 붙인 것이요. 응?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시냇물도 움직이고 시냇물 옆에 있는 나무도 움직이고 저 재벌도 움직여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제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는 수밖에 없네. 자, 이제 이거 모세의 출애굽은 아까 제가 먼저 보고를 들어버렸습니다. 부시하고 했던 거 이런 것, 자, 내 동생들한테 꿈을 확산시켰습니다. 자, 이 현실로 나타난 꿈. 자, 송간의 공법입니다. 이게 아마 오늘 책을 출판사에서 좀 가져온 모양이에요. 근데 할인해서 파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그러면 제가 자녀들 이름으로 사인도 해주겠습니다. 송간의 공법은 뭐냐? 제가 일본에 갔더니 일본에서 시치다 공법, 하토야마 공법, 한국의 고승도 공법, 많은 공법이 있어요. 많은 공법이 있는데 나한테 그러더라고. 일본 제1교포 중에서 이 회장이라고 돈 많이 벌어서 어이 송하성이 자네는 진짜 답답한 사람이야.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소원이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네. 일본에서는 시치다 공법이 뭐야? 시치다가 아들을 동경대학에 넣었어요. 또 손자를 동경대학에 넣었어. 내가 아들과 손자를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 보니까 공부를 잘하게 되더라 해서 시치다 공법을 썼거든. 근데 하토야마 수상, 그 촌놈이 동경대 들어가고 또 고시 합격해서 이걸 지가 쓴 거예요. 나폴레옹 힐 공법 마찬가지고 고승독도 30패스 한 사람이에요. 수재예요, 수재. 많은 공부법을 내가 다 봤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더라고. 나보고 그래 공법책을 쓰라는 거예요. 그 이 회장이. 자네는 신화와 전설을 만든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한 집에 5명이 고등고시가 되냐. 그것도 촌놈이 본래 잘난 집안도 아니고 농부의 아들들이 그 공부하는 방법을 책으로 써서 많은 사람이 돈을 안 들이고 공부 잘하게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꿈을 이루게. 그래서 내가 다른 공법을 다 읽어봤더니 근본적인 문제가 있더구만. 다른 공법은 책을 쓴 그 사람이 지가 수재 아니면 천재예요. 아니 수재 천재는 가만히 놔둬도 공부 잘할 거 아니야? 내 아들 딸은 보통이나 중상밖에 안 되는데 보통 중상을 수재 비스름하게 만들어주라지 누가 네 수재 천재 자랑하라고 그랬냐고. 그래서 내가 이 공법의 책을 써야 되겠다고 송간의 공법 책을 썼습니다. 썼더니 조선일보가 신문 반면으로 보도를 해주고 아침마당에 제 분 있어요? 아침마당에 내가 나가서 또 공법했지. 그 다음에 CTS 그 다음에 대학방송 TV, EBS 또 뭔 놈 TV가 그렇게 나가서 공법 얘기를 했더니 이게 공부법 책이 지금 36만 권이 나가는데 100만 권 갈 것 같아요? 그냥 처음에 인수하려고 그랬더니 출판사에서 요새 책 안 팔립니다. 인터넷 나와가지고 한 3,000권 팔리면 3,000권 안 사가면 내가 사줄 테니까 찍어. 그랬더니 한 5만 권 넘어갔을 때 출판사에 갔더니 버선발로 뛰어나오더만 10만 권 넘어갔는데 기어서 나한테 기어서. 그래서 이 보통 사람이 다시 말해서 이게 전도책이기도 해요. 전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믿음으로 내 자식 수재 만드는 방법을 쓴 거예요. 그래?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막 사가지고 전도할 때 쓰더라고. 자, 그 많은 공법이란 게 별거 아니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한마디만 또 못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 하나만 또 못해. 인간의 지혜가. 예? 자, 여기 부르독같이 생긴 영감 있잖아요. 이 양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19세기 말에는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세상을 지배했고 20세기에는 경제력이 큰 나라가 세계를 좌지우지했으나 21세기는 자녀 교육 잘 시킨 나라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자, 이렇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이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핵심만 얘기했습니다. 첫째, 내 책에 보면 처음에 목표와 꿈을 갖도록 해줘야 한다. 우리 애들 꿈 없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학교 가는 것이 꿈이야. 그것은 최종적인 꿈이 아니지. 주 안에서 자녀와 소통을 하면서 꿈을 갖도록 해줘야 되는데 절대 꿈을 자식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맡겨놓으면 소통은 자녀하고 하되 맡겨놓으면 오늘은 가수가 된다 그러다 내일은 축구선수가 된다 하고 이게 변죽이 죽글듯 해. 그러지 말고 자녀한테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서. 나는 내 아들놈 지금 판사가 돼 있는 내 아들놈, 그놈 초등학교 6학년 때 미국서 뉴 헤이번까지 데리고 갔어요. 예일대학 로스쿨을 보여주려고. 아빠가 나온 조지타운 로스쿨을 보여주려고. 조지타운 로스쿨에 벽에가 이렇게 써져 있거든. Law is not ultimate goal. 법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But a tool for justice.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그걸 보고 감동 먹어가지고 저기 작은 아빠도 판사지만 판사가 되었다. 그래서 그 꿈대로 이루었어요. 둘째는 꿈이 없었어요. 목사님 이건 녹화됩니까? 녹화돼요? 아니 나 둘째 아들 얘기를 하려고 그래. 그런데 이 꿈이 없었어. 어렸을 때 맨날 아들만 둘 키우는데 싸움을 하면 서로 둘째 아들은 공부에 취미가 없고 맨날 바닥을 기니까 사고만 치고 하니까 내처하고 싸움 대부분은 둘째 아들 때문에 싸움했지. 그래서 서로 큰아들은 자기 닮고 둘째 아들은 상대방 닮았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한테 여쭤봅시다. 왜 둘이 같이 난 거 아닌가? 그런데 왜 둘째가 사고만 치면 우리 마누라는 나만 잡아주길라 그러지? 야봐! 어휴, 어떨 때는 둘째 아들하고 밥을 먹고 있으면 밥 먹는 것도 비슷하게 생겼다 그러고. 비슷하게 생겼지 그러면 안 생겨? 아이고 못 살겠어.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을 해서 내 둘째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야 꿈을 갖게 됐어요. 꿈을 가질 때부터 그렇게 달라지더라고. 그 꿈을 넣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겉으로는 하도 마누라한테 내가 그랬어요. 마누라한테 어이 당신 마음이 10조각 있으면 큰아들한테 몇 조각 주고 둘째 아들한테 몇 조각 주냐 그랬더니 큰아들한테 9조각 주고 둘째 아들한테 1조각 준대. 에이 당신 나쁘구만. 당신은 어때? 그래서 나는 큰아들한테 6조각 주고 둘째 아들한테 4조각 준다 그랬지. 예? 그러지 말고 우리 기도해보자. 항상 원수 같은 놈이 집 나가버리라고 막 하도 골치를 썩히니까. 그리고 공부 못한 놈들은 안 하는 놈들은 꼭 그런 것들하고만 어울립니다. 여러분 말다시피 깡패 같은 것들이. 예? 여보 나 기도하자. 새벽 기도 어차피 나가니까 나가서 우리 둘째 아들을 사랑한다고 기도해보자. 그리고 잘 될 거라고 기도해보자. 그게 되냐? 그러지 말고 뭐 억지로라도 하자. 여러분 우리가 축복한 대로 자녀들이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 둘째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괄호 열고 사랑할 리가 있습니까? 괄호 닫고지. 그 다음에 둘째가 잘 될 것입니다. 공부를 안 하는데 뭘 잘 떼요? 괄호 닫고지. 두 달만 그렇게 기도하니까 요한 둘째가 사랑스러워지더라고. 진심으로. 그거 어쩌면 더 잘 될 것 같더라고. 그럴 때 제가 제 아들을 만나러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학교에는 또 적응을 못 해가지고 잘려서 시골까지 갔어. 그래서 나주 금성고등학교라고 거기로 해갖고 둘이 한밤을 새면서 네 꿈이 뭐냐 물어봤습니다. 그래, 아빠 빨리 대답하면 5분 동안이나 그러더라고. 아빠 너 장사꾼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장사꾼이야말로 다른 말로 하면 기업가라 그 말인데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주인공이 장사꾼. 이왕 장사꾼이 되려면 최고 장사꾼이 되라. 축복을 해줬어요. 축복을 해줘. 그랬더니 얼굴이 파개지면서 눈이 처음 내 둘째 아들 모습을 봤거든. 그런데 그 조기문 교장 선생님이 그
나주, 금속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내가 그놈 편입시키러 갔더니, 어이, 송 박사. 자네는 착실했는데 왜 아들은 똘꾸시 하나 왔는가? 그랬거든요. 그놈을 잡아 연놨는데, 아니, 꿈이 들어오고 난 뒤에요. 이 골치가 교장 선생님 전화 와서, 어이, 송 박사. 아니, 또 내 아들이 뭐 사고 쳤습니까? 그게 아니고, 자네 아들이 쥐약을 먹어버렸단 말이지? 그러다, 여러분, 전라도 사투리 중에 쥐약을 먹었단 말은 진짜 쥐약을 먹었단 말이 아니고, 안 하던 짓거리를 하는 것을 쥐약을 먹었다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자식이 성적이 수직 상승을 하고 있다네요. 물론 워낙 바닥이었으니까 올라가겠지만, 아니, 그래서 내가 직접 내려가 봤어요. 갔더니, 이거 기적이 일어났어. 성적이 수직도 간단한 소식이 아니야. 이 자녀한테 기도하고 사랑해주고 꿈을 갖도록 해. 그래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서 영어 수시 특기로 2명 뽑았어요. 1명 뽑는 과도 있어요. 아빠 도전하는 건 좋아요. 도전하자 그래요. 제가 직접 한 달 동안 지도했습니다. 영어 말은 거기서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따블따블 잘해도 그게 그래서 고려 헤럴드 사설 무조건 외워. 아니면 때렸지. 한 번 맞고 아빠가 사랑한 줄 알고는 다 외워버리더라고. 연세대 가서 제가 딱 축복기도를 했어요. 흔쾌하게 대답하라. 결과를 의식하지 말라. 하나님이 네 축복할 것이다. 떠났어요. 아니 근데 벌써 저는 사실 기대를 안 했지. 왜냐면 9명이 왔더라고. 9명에서 2명 뽑는데 9명이 전부 서울 여기서 공부 잘해가지고 미국에서 고등학교 중학교 나와서 미국 고등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명문으로 나온 애들이야. 연세대인데 때문에 올라가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보니까 내 아들이 제일 바닥이지. 그리고 내 아들은 성적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중간에 성적이 또 없지.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 근데 연세대학에서는 딱 영어 하나만 쇼부를 보대. 미국 교수가 와갖고 딱 20분 동안 그걸 끝내. 내 아들은 27, 8분 더 많이 했더라고. 얼굴이 빨개지고 나왔어. 너 어떻게 했냐? 아빠가 말한 대로 흔쾌하게 대답했습니다. 결과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리고 학교에서 발표날 갔지. 근데 사실 용기를 주려고 했지. 붙을랴. 이 연세대학이 병신이냐. 이런 모질이를 붙이겠냐. 그러고 내가 갔다고. 갔는데 9명 중에 2명 뽑는데 2명 중에 2번째로 합격하고 말았습니다. 송간의 공법은 위대했어. 아무튼 나는 다 증명. 동생들을 다 만들어냈고 둘째 아들까지 만들어냈으니까 송간의 공법은 위대한 거야. 응? 동의하시면 아멘. 아이고 그렇지. 그럼 붙어갖고 연대 1학년 다니네. 아빠가 말한 대로 나는 위대한 장사꾼이. 그래. 북경대학에 보내주십시오. 알았다. 북경대 1년 동안 준비한 북경대 경영학과에 들어가가지고 그 어려운 북경대학을 3.7 학점으로 졸업하고 들어와서 지금 군대 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도 일어선 것이. 꿈이 있고 주 안에서 기도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목표와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을 잘 세우도록 내 책에 잘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집중, 동작과 실천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실천은 자기가 자기를 긍정해야 됩니다. 우리 야곱, 조금 나왔구나. 13분 남아. 13분 안에 끝냅니다. 여러분, 창세기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죠. 에서와 야곱을 낳네. 그런데 야곱이 사기쳐가지고 엄마하고 짜가지고 내가 예서입니다 하고 축복을 받아버리잖아요. 나중에 예서가 와서 아버지, 예서가 벌써 받아갔는데 야곱이 사기쳐 간 것을 이삭도 알아요. 여러분 창세기 보십시오. 아버지 나에게 빌어줄 복은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면서 울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축복을 해줘요. 아까 야곱은 어떻게 축복해줘? 너는 형제의 으뜸이 되겠고 형제가 너를 섬기겠고 좋은 얘기 다 해줘버렸대요. 다 해줘버려. 빌어줄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축복을 해주는데 너는 칼을 믿고 살겠고 형제를 섬기겠고 이거 축복인지 뭔지 모르게 해버리잖아. 아까 한 말하고 겹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이 신학 보조서적 중에 히브리 사고방식과 헬라인의 사고방식이 있는 책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 네 저주를 받으라 그러면 일단 몸을 피한대. 저주가 돌이 돼서 온 줄 알고 몸을 피한대. 그대로 온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말하는 대로 자녀가 된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지? 이삭이 우리나라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아까 축복 해줬잖아요. 야곱이 사기쳤지만 예서도 니도 잘 떼버리고 니도 아주 잘 떼버리라 그러면 될 거 아니야 시원하게. 근데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 말하고 틀리면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들 그렇게 하다가는 밥도 못 배워먹고 살겠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축복해줘야 축복.
이 폴 마이어, 세계적 120조의 재산을 가진 폴 마이어 세계적인 인물이 됐죠. 어렸을 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 그런데 말더듬이었어요. 약간 모질이고 말더듬이었어요. 그런데 말더듬이가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말을 더듬으니까 애들이 놀리겠지. 엄마, 뭐 울고 와서, 엄마, 나 학교 나 안 갈래. 왜 그러냐? 엄마, 내 말을 더듬잖아. 그런데 애들이 나를 말더듬어 놀려. 나는 또 말을 안 더듬으려 그러면 더 더듬게 돼. 나 학교 안 갈래. 그랬을 때 폴 마이어 엄마가 해준 얘기가 있어요. 이게 세계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이어야,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왜 말 더듬는 줄 아니? 그것은 네 생각이 너무 뛰어나고 빨라서 혀가 빨리 못 따라가서 그런단다. 말을 그렇게 해준 거야. 다른 놈들 말 잘하는 놈들은 뭐지? 생각이 너무 뛰어나지도 못하고 높지도 않기 때문에 혀가 잘 따라가서 말을 잘하는 거고, 여기 너무 뛰어나고 빠르기 때문에 내가 더 위대하구나. 그래. 그러면서 빨리 말 더듬며 극복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긍정의 힘으로써 저렇게 큰 인물이 됐습니다. 이 세상 논리로 봐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표와, 그다음에 계획과, 자기를 긍정해줘야 실천을 한다, 이게 실천. 그 다음에는 뭐예요? 몰리바. 어떻게 해야 잡념을 없애면서 몰리바는 방법을 내가 써놨습니다. 그리고 논리바 있습니다. 논리바는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논술이 다 시험 문제, 논술을 저는 현직 공무원으로 있을 때 서울대학에서 7년, 연세대학에서 7년의 교수 말을 들으면서 출강을 했습니다. 경기대학교에 와가지고 전교수 되고 지금 대학원장까지 됐습니다. 논술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애들 논술 시험 20점 만점이라고 하면은 2.3점 맞은 애들이 많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내가 모르겠는 점수를 2.3점도 안 주려고 그러다가 뭘 빡빡하게 써나니까 할 수 없이 줬는데, 그것도 줄 생각이 없을 정도로 논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밥상머리에서 아들, 손자 교육 한번 거리로 교수들이 안 좋은 버릇이 자꾸 이렇게 따라하라고 그러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논술에는 기승전결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기승전결. 소망성, 실현 가능성. 이렇게 쓰면 논술 점수가 잘 나옵니다. 자, 기승전결은 처음에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를 확대시켜서 보고 때려 엎어, 한번 엎어. 그 다음에 결론을 몇 개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작품 춘향전은 세계적인 사랑의 얘기입니다. 괴테의 파우스트보다도 더 위대한 측면이 많고, 그 다음에 프랑스의 소위 춘향전을 하는 라파모드 블랑제리 바티스피에 이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춘향전 같은 이런 고전이 없으면 정말 멋있다고. 여러분, 춘향전에 어디에서 제일 감동받았습니까? 어느 대목에서? 의사출도. 그 다음에 쑥대머리. 사람마다 시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춘향전을 만약 이 논술 때문에 말 나왔습니다. 이도령과 춘향이가 오작교에서 만나서 그네 타다가 그냥 둘이 한눈에 반해가지고 사랑을 하게 되고 잠 못 자고 그러다 만나고 막 그래가지고 둘이 사랑을 했어. 그러다 같이 잤어. 결혼을 했어. 애 낳고 잘 살다가 죽었다 그러면 춘향전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지.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이거지. 곧다고 논술을 쓰는 애들이 많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기승전결이 있어야 돼요. 저는 어디에서 제일 감동받았냐면 의사출도 해가지고 딱 이몽룡이가 위에 앉아있잖아. 변학돈을 봉고 파직하고 페널티를 매겨. 옆에 춘향이가 있으니까 여봐라 춘향아, 너는 관장의 수청 명령을 거부한 죄인이랬다. 나의 수청도 거부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본다. 근데 춘향이가 뭐라고 대답해요? 위에서 오는 사람은 다 똑같군요. 내 목을 치시오. 나 그럴 때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게 사랑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논술 쪽에서 우리 학생들 잘 들어요. 반드시 변학도가 나타나는데, 변학도. 어느 주장할 때 그걸 뒤집어 엎쳐서 이 사실 관계가 진실인가는, 변학도가 진짜 없었으면 춘향이하고 이도령이가 정말로 그렇게 사랑한 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기승전결에서 전이 변학도라 이 말이야, 변학도. 나는 딱 보다가 변학도가 없으면 야 20점 만점에 5점에 5점. 모르는 것이 한번 뒤집어 엎어야 돼. 응? 사실인가? 안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논술 시험 문제, 이제 시간이 7분 남았습니다. 논술 시험 문제, 구제역 대처 방안에 대해서 논하라. 이거 연세대학에서 나왔다 합시다. 구제역이라는 것은 기승에 이렇게 해서
구제역이라는 것은 한국에 겨울철에 생기는 소와 돼지한테 생기는 가축 전염병이다. 그것이 생기면 큰일이다. 이 정도가 승은 아니 생겼다고 하는 말 듣더니 빨리 안 없어지고 계속 늘어나서 소와 돼지가 많이 땅속에 묻히고 있다. 정말로 큰일이다. 전에 뒤집어 엎어야 돼. 여기서 엎어야 돼. 만약 이것을 못 막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은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로 사는 나라다. 우리의 자동차가 옛날같이 수출되겠느냐. 우리의 MP3가 옛날같이 수출되겠느냐. 우리의 한류가 계속 일어나겠느냐. 후진국에서 있는 가축 전염병도 못 받는 나라를 무슨 브랜드 가치가 있겠냐. 이것은 단순한 소, 돼지한테 생기는 가축 전염병 병 정도가 아니고 대한민국 브랜드에게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뒤집어 엎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이 되기 전에 겨울 돼서 구제역이 생기면 구제역이 생겼다고 호들갑 그만 떨고 미리미리 왁신을 다 만들어 놔가지고 겨울 되기 전에 늦가을까지 전부 소돼지한테 전부 다 왁신을 잡아 여가지고 다시는 구제역이 생기지 말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결론이지. 그러면 20점이지. 19점이나 20점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너는 이 점수를 주가 변학도도 없고 말이야. 그 다음에 소망성 실현 가능성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 결정은 소망스럽고도 실현 가능한 걸 결정해야 됩니다. 소망성 실현 가능성이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desirability, feasibility. 소망성. 우리 학생도 그랬잖아. 학교를 어디로 갈 것인가? 나중에 대학의 전공은 뭘로 택할 것인가? 전공 나온 뒤에 직업을 어느 회사로 갈 것인가? 어떤 사람을 내 아내로, 어떤 사람을 내 남편으로 만들 것인가? 이 life is plus the of choice, decision making은 하나를 골라야 돼. 몇 개 중에. 고를 때 기준이 소망성과 실현 가능성이라고. 소망스럽기도 해야 되지만 실현 가능하기도 해야 돼. 내 후배 중에 40 지금 2살 먹은 그 약간 또라이 같은 놈이 하나 있는데 지금도 소피 마루사하고 꼭 결혼해야 되겠대. 이런 미친 놈이 있나? 아이고 이쁘니까 결혼하면 소망스럽긴 하겠지. 그 실현 가능해? 프랑스 말도 하나도 할지도 모르고 프랑스 가는 비행기 차비나 있는가 모르지. 이런 멍터리 같은 놈이 소망스럽지만 실현 가능하지 않아. 그러니까 소망스럽고도 실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 말이야. 나는 논술 시험 볼 때 소망스럽거든 실현 가능하다 이런 말만 나오면 15점 줘버려. 15점. 뭐 이거 뭘 안 놈이야 이놈은. 소망성 실현 가능성 그런 말이 나오면 17점 이상 줘. 뭘 안 놈하냐고. 예? 거기다가 반드시 변학도만 들어가면 20점이 되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저한테 들은 얘기를 밥상머리에서 우리 권사님들 해줘요. 손자한테. 논술 시험 볼 때 꼭 변학도가 나타나야 된다더라. 그래. 그럼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자, 정말로 우리는 힘들어도 우리 자녀들을 찾아야 합니다. 꿈을 이뤄야 됩니다. 꿈을 이루려고 하면은 정말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는 줄로 믿어라. 꿈을 갖게 하고 꿈이 이루어지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로 부르고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자, 박수 치면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2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대로 하신 주님, 저희 자녀의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당신 나라 갈 때까지 분명한 꿈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면서 사는 당신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